자,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꿀벌 스토리입니다. 자, 어제 우리 파이자 형님의 백신 성공 소식 들려드렸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좀 늦네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기사가 이제 그 화이자 백신 성공과 동시에 이런 문제점에 관한 뉴스들이 여러 개가 떴었는데, 우리나라는 이제야 주식 시장이 개차반이 나면서 어제 저녁쯤부터 백신의 문제점이 이렇게 기사화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라디오나 TV 등에서도 문제점을 계속 다루고 있고요. 순리죠, 순리. 예, 설레발 치고 왕창 치다가 난리가 나면 그 구멍을 메우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의 그런 난리가 지금 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화이자 백신 덕분에 또 주가가 이렇게 헐헐 날아가는 종목들이 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우리 파이자 백신의 문제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차입니다. 목차. 이제 목차까지 만들었습니다. 이제 PPT에 좀씩 익숙해져가는 꿀벌 스토리입니다. 첫 번째로 백신의 임상 발표 단계에 대해서 보시고, 그 다음 두 번째로는 발표의 주체, 그리고 세 번째는 RNA 백신, 그리고 네 번째로 운송 및 보관상의 문제, 다섯 번째로 공급 여력 부족에 대한 문제를 보겠습니다. 영상 짧게 아마 녹화가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로 백신 임상 발표의 단계 문제입니다. 임상 3상 전체 발표가 아닙니다. 자료가 아니고 초기 임상 중간 발표에 불과합니다. 근데 저도 이거를 알고 있었는데 너무 제가 언론에 호도된 느낌이었어요. 이렇게 너무 이렇게 성공 막 이렇게 해버리니까, 어제 영상에 표지 부분에 제가 경축 백신 성공 이렇게 했었죠. 근데 절대 성공이 아니었다는 점, 그냥 임상 3상의 중간 발표였다는 점, 그리고 어제 영상에서도 소개를 드렸지만 160 몇 명이 확진이 되어야 이제 임상이 끝나는 건데 꼴랑 92명 나왔을 뿐이에요. 그리고 그 중에 이제 한 80명 정도가 백신 안 맞은 사람이고 10명 정도가 백신 맞은 사람이었다. 그래서 성공률이 90%다 이렇게 해버렸는데, 이거 모르는 사람들이 들으면 어느 정도 약간 저처럼 약간이나마 얕은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이거 백신 맞으면 10,000명이 맞으면 9,000명이 면역이 생기는 거고 1,000명만 걸리는 거야? 이렇게 생각이 들 수가 있다는 거죠. 하지만 그게 절대 아니라는 거.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임상 성공 90% 이 자극적인 단어만 부각이 되면서 이제 거의 진행 단계가 90%다. 이제 10% 정도 후면 이제 개발 성공이 되고 백신이 공급된다. 그렇게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거. 그 두 가지가 뜨면서 여행 관련 업종 그리고 항공 관련주들이 엄청나게 이렇게 오르는 거 보고 아주 웃겼습니다. 그런 정도에 흔들리지 않으려면 자기가 갖고 있는 종목에 대한 확신과 어떤 공부를 계속 해나가야 돼요. 그래야 이건 단기적인 이슈다. 단기적으로 빠지는 거다. 아니면은 이거 장기적으로 빠지겠다. 이런 게 이제 눈에 보이는 거죠. 매도 알고 맞는 거랑 모르고 맞는 거는 큰 차이가 있지 않겠습니까? 자, 두 번째로 발표의 주체입니다. 연구팀이 발표한 게 아니래요. 연구팀이 발표한 게 아니라 화이자 회사에서 발표한 내용이다. 근데 이건 좀 의문인 게, 이걸 문제라고 할 수 있는지 싶어요. 왜냐면은 임상이 꼭 연구팀에서 발표하는 게 공신력 있는 건 아니거든요. 허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 얘기는. 그러니까 발표의 주체가 연구팀에서 발표한 게 아니라고 해서 이 화이자 백신의 성공률이나 효능률이 허위 수치는 아닐 것이다. 왜냐면은 우리가 투자한 휴머니젠이나 텔콘 같은 경우에도 휴머니젠에서 먼저 공지를 하죠. 연구 결과를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꼭 그 연구팀에서 발표해야 할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RNA 백신이라는 문제점. 모더나와 화이자에서 개발하고 있는 백신은 RNA 백신이래요. 그래서 아직 한 번도 써본 적이 없는 백신이랍니다.
그래서 뭐 효과의 지속 시간도 약간 검증이 안 됐고, 이 RNA 백신이 되게 약하대요. 그래서 저장과 보관상의 문제점도 이제 나오는 거죠. 효과의 지속 시간은 상당히 중요하죠. 예를 들면 우리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도 한 10월, 11월 정도 되면 매년 맞잖아요. 매년 맞으면서도 귀찮아 하잖아요, 사실은. 아, 이거 어떻게 그렇게 과학기술이랑 의학기술, 생명과학기술이 많이 발달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아직도 이 인플루엔자 하나도 독감 바이러스조차도 정복을 못하고 있네.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매년 뭐 1인당 뭐 3만원, 4만원씩 데려가면서 맞지 않습니까? 5인 가족이면 25만원이에요. 20만원에서 25만원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는 이 가격도 문제고 상당히 그러죠. 한 4, 5만 원 정도만 가도 문제가 생기죠. 근데 이건 또 두 번 맞아야 된다고 하니까 두 번이면 4만 원씩 잡아도 8만 원인데 더 비싸면 비싸지 싸진 않겠죠. 8만 원인데 그걸 매년 혹은 만약에 1년도 못 간다고 하면 어떡해. 독감은 그래도 계절성이잖아요. 11월, 12월 정도에 이렇게 유행을 많이 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코로나는 여름, 봄, 여름, 가을, 겨울 내내 사계절 내내 이렇게 돌아버리는데 말 맞다나 약효가 2년을 간다고 해도 거의 뭐 매년 맞아야 될 것 같은데 꼴랑 6개월 간다 그래 버리면 진짜 뭐 분기마다 맞아야 되는 일이 생길 수도 있죠. 1분기 백신 맞으러 가자, 2분기 백신 맞으러 가자, 3분기 백신 맞으러 가자, 그런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다는 거죠. 네 번째로 운송 및 보관상의 문제입니다. 모더나는 영하 20도, 화이자는 영하 70도에서 운송 및 보관을 해야 된대요. 어마어마하죠. 그 말은 일반 아이스박스로는 안 된다는 거고요. 계속해서 그 온도를 이렇게 유지해 줄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그 TV에서 보는, 제가 잘 이해한 건지 모르겠는데 그 난자 보관한 그런 거 혹시 TV에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엄청 무거운 그 쇠 같은 알루미늄 같은 그런 통 있죠. 질소 보관통 막 그런 걸로 보관을 해야 된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지더라고요. 이제 그 정도로 무겁고 큰 통에 백신은 정작 뭐 한두 개 막 이렇게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당연히 가격도 엄청나게 비싸질 겁니다. 뭐 모더나랑 화이자에서는 가격을 저렴하게 하겠다 뭐 그렇게 하는데 그건 약값의 문제고요. 운송 보관상의 문제가 이렇게 있어버리면 당연히 우리가 접종을 맞기까지 그 비용은 어마어마하게 비싸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면 정자나 낭자 보관하는 것도 그렇게 극저온에서 이렇게 보관을 해야 된다고 하면은 사실 그것 때문에 단가가 비싸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오랫동안 보관할 수도 없고. 그리고 이제 당연히 병원 배치 후에 빠른 접종이 필요할 거예요. 병원에도 큰 병원 보면은 병원 뭐 지하나 어딘가에 이렇게 창고가 크게 있을 것이고 거기에 이렇게 백신을 보관을 하고 있을 거예요. 거기에서 이제 영하 50도, 70도 혹은 모더나 같이 20도 그 정도에서 보관을 하고 있다가 환자가 가면 그때 즉시 빼가지고 아니면 환자를 데리고 가서 그 저장소에서 맞춰야 될 수도 있어. RNA 백신 약하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 그 독감 예방접종할 때 그 인플루엔자 백신이 영상 4도인가 영하 4도인가 뭐 그 정도에서 보관을 해야 된대요. 근데 이번에 난리 났던 게 그게 유통상에 실온에 노출돼 버려서 난리 났다고 하잖아요. 근데 영하 70도란 말은 영하 50도 그 영하 70도로 그 보관 중인 그 장소에 잠깐 정전이 났어. 만약에 정전이나 어떤 사고로 인해서 전기 공급이 중단됐어. 그래서 한 30초 만에 다시 켜기를 했는데 얘가 영하 70도에서 영하 50도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영하 70도로 유지가 됐어요. 그러면 이 백신은 문제가 없는 거예요. 아니,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 문제가 어떤 문제일지는 아무도 모르죠. 단순히 약효가 없는 거일 수도 있고 혹은 뭐 또 다른 부작용을 유발할 수도 있는 거고. 환자들은 그냥 맞는 거죠. 아무것도 모르고. 자,
그리고 비선진국 국가는 당연히 운송 및 보관이 매우 어렵다. 아프리카나 뭐 이런데 더 이제 후진국 국가나 우리가 알지 못하는 국가들, 그런 국가들은 그냥 코로나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건 뭐 치료제 이슈도 비슷하긴 할 것 같아요. 약가나 뭐 그런 게 비싸니까. 근데 어쨌든 예전에 그런 이슈가 있었죠. 뭐 러시아랑 미국이랑 이렇게 개발을 막 백신 개발을 하다가 거의 비슷한 시기에 성공을 했는데 더 자기네는 어떤 국가에서 만든 거는 무료로 이렇게 공급을 하겠다 해버리고, 또 어떤 국가에서 만든 거는 아니다, 그래 돈 받아야 된다 해버리고 막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하는데 어쨌든 이 화이자나 모더나의 경우에는 CEO가 매우 선한 사람이어가지고 아프리카나 이런 저소득층, 아주 극심한 빈곤층 이런 사람들에게 무료로 공급하겠다라고 해도 영하 70도로 운송 보관 이 문제 때문에 상당히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이죠. 공급 여력 부족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2회 접종을 일단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화이자 백신 CEO가 한 말을 빌면 2020년에 총 5천만 회 제조가 가능하다. 저는 이 5천만 회를 그러니까 2회 접종을 해야 되니까 1억 개를 만들 수 있다는 거로 받아들였는데, 어떤 사람들이 느끼기에는 5천만 회니까 2,500만 명만 뭐 맞을 수 있다는 거 아니냐, 이렇게 받아들이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어쨌든 5천만 명이든 2,500만 명이든 미국 인구가 약 2억 명 정도로 알고 있거든요. 엄청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거의 뭐 기득권, 정치인들이나 아니면 경제적으로 아주 부유한 사람들, 대기업 총수들, 그 정도만 맞을 수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뭐 2021년 하반기에나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에 이 약이 성공적이라 해도. 그때쯤 되면 뭐 우리나라 자체적으로 뭐 백신이 이미 개발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화이자 백신 덕분에 아주 뭐 센세이션하네요, 어제 오늘. 근데 관련해서 분명히 득을 보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어제 생방송 하면서 제 시청자분께서 해주신 말씀인데, 극저온 보관 관련주들이 또 이렇게 테마를 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도 이렇게 살짝 눈여겨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 시각으로는 갑자기 셀트리온이 좀 많이 오르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들의 종목 중에는 한일진공이 0.3% 상승 중이고 HLB가 0.4% 상승 중입니다. 뭐 그렇게 큰 상승률은 아니지만 참 씁쓸합니다. 예. 뭐 백신의 직격탄을 맞을 줄이야. 누가 알았겠습니까? 어쨌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로 할 거고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빼빼로데이라고 하던데, 예. 뭐 오늘 퇴근하고 집에 댁에 가실 때 빼빼로 한 사발씩 들고 가시는 것도 가정의 평화를 위해 괜찮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네. 남자가 여자한테 주고 여자가 남자한테 주고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받아본 적이 없고 제가 줘본 적도 없는 것 같아요. 기억이 안 납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